여러분의 투자 고민을 나이스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탁의 장유리나입니다. 현재 양시장 고점을 좀 높여가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이 또 러브콜을 보내면서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일 코스피 쪽으로 좀 분위기가 쏠렸다면 오늘은 코스닥 쪽으로 좀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 의구심이 증폭되면서 어제 또 쉬어갔던 바스크주 아니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에게도 매기가 다시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특히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밖에도 오늘 코로나 확산 우려로 온라인 교육주들도 반등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 들면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마감 찬스 나이스탁과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찬스 나이스탁 TV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로도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스트리밍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홍광표 프로의 나이스한 시크릿 공략주에 대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샵 3772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가 궁금하신 분들 나이스 공략주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바로바로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입니다. 오전장에 손실을 봤다면 오후에는 또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광표 프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프로님 현재는 또 시장이 좋습니다. 양시장 또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상황 속 어떤 것들을 또 눈여겨봐야 될지 또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단은 제가 준비한 종목하고 약간 연결이 되는데 소부장 종목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IT 쪽이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IT 섹터를 좀 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출발한 이후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세로 상승 기조를 이끌다가 오후 돼서 지금 외국인이 매도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약간 보합권으로 강보합권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저희가 원하는 700이 드디어 돌파가 됐습니다. 근데 양매수로 상승을 시키고 있는데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금 현재 모더나 백신 의구심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45명 데이터 가지고는 제가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그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올라갔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제 유가 상승 부분하고 백신의 이제 개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단 좋긴 한데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장세를 계속 유지하시면서 종목별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어떤 이슈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찾아서 기사나 뉴스를 좀 따라서 향후에 발전할 수 있거나 아니면 생성될 수 있는 성장주를 찾으셔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또 매매 포인트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좀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짚어보도록 하죠. 홍 프로님, 오늘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시장 첫 번째 특징 지류는 제가 원익 QNC를 갖고 왔는데 제가 들어올 때보다도 지금 6% 정도 올라가지고 좀 애매하긴 한데 쿼츠 실적 증가로 매출 고성장 전망이라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요 고객사와 납품 확대가 이어지고 있고 해외 고객사의 쿼츠 수요가 확대되는 문제 때문에 아마 성장 요인이 발생해서 지금 금일 급등하는 것 같고요. 쿼츠는 지속적인 교체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향후에 부품이기 때문에 향후에 꾸준한 성장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금일 15,000원대까지 지금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IT가 눌리더라도 좀 보자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부분 때문인데 지금 보시면은 분봉상에 오늘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타점을 알려드리면 공략할 수 있는 가격은 14,500원 이하권으로 오면 14,000원 초반 보면서 분할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강한 상승이 나오면 16,000원을 1차 가격으로 대응하시고 대신에 하단인 13,300원이 이탈하면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쿼츠 실적 성장으로 또 매출의 고성장이 앞으로도 전망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또 짚어봐야 될, 눈여겨봐야 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번째 종목은 제 공개 추천주이기도 합니다. 후성입니다.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 그 불매하고도 약간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말씀드린 이제 다른 종목들하고 다르게
이제 후성 같은 경우가 지금 불소 관련 그 특화 계열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특수가스하고 2차 전지 전해질 소재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증설을 통해서 지금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2분기가 조금 스탑이 됐기 때문에 2분기 후반권부터 다시 성장 가능성이 시작되는 부분도 있고 공장 증설이라는 게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성장하는 캐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출 캐파가 상승하는 기조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과도기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통 업체들이 공장 증설하는 거는 그냥 증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떤 오다를 받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증설하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지금 반도체 특수가스 성장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일본 불매운동 관련도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 제가 처음에 드렸던 그 공략했던 가격이 6,800원 초반권으로 기억하는데 금일 7,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1차로 저희가 이제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추세로는 8,000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일째 지금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수급도 좀 체크하시면서 최종 목표가는 8,500원까지 보시고요. 대신에 지금 하단이 7,000원이 깨지면 조금 종목이 많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증설 효과로 인해서 앞으로의 성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홍광표 프로의 시크릿 공략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문자로 가능합니다. 샵 3772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오후장 들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비밀스럽지만 은밀하게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여러분은 마감 찬스 나이스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2시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여러분 종목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많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매일 방송에서 수익률을 기대해 볼 만한 공략주를 소개해 드리는데요.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빛보다 빠른 정보력으로 나이스한 굿 타이밍을 잡으라. 홍광표 프로의 공략주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종목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 휴대폰 카메라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LG이노텍, 삼성전자 등 카메라 모듈 업체로 제품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검사 기업에서 스마트 부품 검사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다변화에 성공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하반기에는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4월 27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후 와우 정말 나이스합니다. 22.67%의 최고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볼까요? 코드번호 027830 대성창투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종목 창투사 관련주로 묶이는데요. 한국판 뉴딜 추진 등 디지털 관련 일자리 창출과 벤처 육성 집중 투자 계획에 대한 관련 이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5월 8일 공개 공략주로 선정 이후 무려 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만나볼까요? K시트입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묶이죠. 국내 금융과 공공 단말 부분 IT 솔루션의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이 디지털 화폐 발행 시기를 앞당기면서 이 전망으로 조금씩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한다고 밝힌 만큼 이 종목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KTCT 5월 12일 시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믿을 수가 없네요. 최고 수익률 42.86%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신성통상입니다. 이 종목 일본 불매 애국 관련주로도 묶이는데요.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라면서 압박을 나서면서 정부는 일본 측에 줄기차게 수출 규제 원상 회복을 요구하고 나섭니다. 5월 말까지 일본 정부의 답변 기한이기에 그에 대한 관련주로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유니클로 의료다차 관련주로 금일 정부가 섬유 패션 사업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검토 이야기
이야기로 나서면서 이 신성통상에게는 호재인데요. 5월 14일 세크릿 공략주로 선정 이후 18%가 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보셨듯이 지금까지 방송에서 한 번도 수익률이 안 난 종목들이 없습니다. 이만큼 수익률이 잘 날 수 있는 이유는 뭔지 또 리뷰를 통해서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오늘 관련주들로 묶이는 종목들도 시름이 좋습니다. 파트론, MC넥스도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종목 프로님 좀 더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처음에 최초 이제 드린 공략 가격이 8,030원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10,000원 초반까지는 봐도 될 것 같고요. 9,300원 정도가 이탈 안 하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분명히 공략주로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하반기가 더 좋을 거다 계속 언급한 이유가 미국 쪽에 지금 투자를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실이 슬슬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폰 관련된 루머가 좀 있긴 한데 제가 리포트나 몇 가지 꼼꼼히 봐도 아직은 강하게 나오진 않는데 약간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폰에 납품을 한다 그러면 일단 주식에 대한 어떤 이 종목에 대한 좀 이슈가 커지니까 그 부분은 체크할 필요가 있으니까 보시고 차트를 보시면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남긴 했는데 한 200원, 300원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고 강한 흐름이면은 11,000원까지 가능한데 지금 수익률에서 일단 노리는 거는 10,000원 초반권을 보시고 대응하시고 대신에 9,250원이 이탈하면 전량 차익하시고 밑에 하단에서 8,000원대 초반권 다시 받는 걸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창투인데요.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윗꼬리가 달린 양봉인데요. 장 초반 대비해서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앞으로의 전략은 좀 어떻게 잡고 가는 게 좋을까요? 사실 좀 안 가서 고민했던 종목입니다. 손실이 크게 가진 않았는데 계속 그 추천 공략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어제 약간 눈치를 채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일자리 관련돼서 사실 지금 정부가 코멘트를 못하는 게 다른 사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화두가 전부 다 경제 쪽 문제 아닙니까? 근데 일자리가 사실 경제에 붙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전체적인 시장 경제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올 스톱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제 주말에 뉴스 보시면은 고기를 더 시켜서 먹는다든지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기 때문에. 근데 그게 조금 수그러들면은 제 생각에는 향후 이슈는 더 붙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테마나 그런 걸 제가 예상할 때 보통 한 달 전부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예상하는 거는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을 잡으려고 저도 노력하는 거고 이 단계로 지금 변화된 게 저도 한 2, 3년 된 건데 기사 필터링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고 예상치를 뽑아서 이제 어떤 게 연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은 그냥 제가 알려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차트 보시면 금일 사실 1차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2,050원이면 거의 1차 목표가인데 추가로 일단 1,900원이 이탈 안 하면 위로 저는 목표가를 2,200원까지 설정을 해드리고요. 대신에 1,9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지금 1,900원 이탈하면 다시 하단으로 내려가니까 그 점은 지금 참고를 하시고 1,910원입니다. 1,910원 이탈하면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2,050원 돌파되면 위로 2,2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KCT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러브콜 보내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계속 들고 가도 될지 좀 걱정되는데요. 홍 프로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어제 언급하면서 3,250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면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 못하니까. 근데 3,200원이 전고점입니다. 그래서 3,250원 부근 가면 절반이나 어느 정도 끊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비중 관리 안 하신 분들은 저 같으면 절반이라도 지금이라도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분봉으로 잠깐 보시면 제가 말한 사이클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음봉이 나온 다음에 이제 15분봉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보시면 꺾인 자리 한번 찍었습니다. 3250 보이시죠? 약속한 가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매매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시 위를 쳐다봅니다. 근데 이거는 시초가 봉 자체가 지금 큰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흐릅니다. 근데 욕심이 화를 부른다고 사실 수익 난 상태에서는 상관없으니까 익절가를 그냥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3,000원이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시는 거로 보시고 대신에 내일부터 아마 전국에 개미 단타 하시는 분들이 아마 접근할 자리로 옵니다. 왜냐하면 최대 거래량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차익 거래와 매수 거래가 복합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선수들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트레이더 관점만 매매나 어떤 공략을 하셔야지 기본적으로 그 손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접근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성통상인데요. 코로나19 직격탄 맞으면서 의류업계 올해 1분기 성적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2분기까지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는데요. 전문가님, 또 프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제가 사실 그때 말씀드리면서 모나미 공개하고 신성통상은 나중에 오픈해버렸습니다. 그냥 어차피 종목이 계속 저기 하다 보니까. 근데 불매운동을 잘 생각해 보시면 제가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에서 일단 저희한테 문서를 보냈으니까 분명히 답변서를 보내야 된다. 그게 국제적인 어떤 통상 그 부분인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게 5월 말 전에 한번 움직일 거다 했는데 적중했습니다. 일단 후성도 그렇고 대부분 다 지금 그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1차적으로 1,300원이면 목표가 간 겁니다. 보시면 지금 1,33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1,300원 초반권까지 한번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일단은 그 자리까지 갔으니까 어느 정도는 차익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2, 3일 안에 돌파한다면 상단에 조금 욕심 부릴 수 있는 가격은 1,420원대니까 일단 대응하시고 분봉으로 보시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만약에 1,250원 넘어가면 고가 노리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대신 종가로 1,180원이 이탈하면 전량 차익하시는 개념으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프로님, 그럼 기존 공략주 중에 별도로 또 제시해서 전략을 주실 만한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가 본 거 중에는 지금 조금 됐는데 상신 EDP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신 EDP는 어차피 2차 전지 관련주, 삼성 SDI 케인 관련주인데 제가 SDI가 움직이면 같이 따라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차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이 9,000원 근처가 지금 병목 구간입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기존에 음봉 나오고 양봉 교차봉이 많은 데니까 1차적으로는 2, 3일 안에 돌파 나오면 상단인 10,000원 근처까지 노리시고요. 대신에 만약에 저점에서 공략하신 분들은 8,200원 정도가 이탈하면 비중을 많이 줄이신 다음에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시크릿 공략주도 공개를 해주시지만요. 이렇게 앞으로의 전략, 향후 전망은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또 분석도 해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시크릿 공략주 받으실 수 있는지 다시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실시간 종목 상담도 이 번호로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홍광표 프로님이 엄선한 나이스 공략주, 오늘 공개할 종목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이 사실 지금 좀 고민이긴 한데 일단은 그 공략 가격은 제시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를 오전에 제가 자료를 쓰고 있었는데 일단 종목을 추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천드리는데 첫 번째 종목은 전공정 장비 관련 회사로 KC텍입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 소모성 재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지금 소부장 중에도 장비하고 소재를 같이 한다고 보면 돼서 조금 시장에서 괜찮은 종목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시 향후에 실적 개선 전망이 좀 뚜렷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소재와 공정을 동시에 하는 동시에 수주가 가능한 종목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에도 되게 좋은 종목으로 알려져 있고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 좀 상승하긴 했는데 흐름이 되게 좋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가 제가 가져오기 전에는 조금 2만 원 이하였는데 지금 올라버려서 좀 고민이긴 한데 분봉으로 제시해 드리면 만약에 2만 500원 이하, 그러니까 중간 기준 가격을 2만 4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2만 400원 가격을 가면 공략으로 보시고요. 1차 목표가를 2만 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2만 3,000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2만 400원 갔을 때는 공략으로 보시고 저번에 제가 세트리에 가이를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마 공략가를 갔는데 아마 체크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보시면 찍었구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2만 400원 가면은 2만 원 초반까지
공략가로 보시고 일단 1차 목표가를 23,000원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보시고 대신에 하단 가격이 지금 19,000원이 이탈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나이스 공략주로 K시텍 소개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하기 때문에 미래 성장성도 좋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추가적으로 내주셨으니까요.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시크릿 종목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힌트라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 프로님, 오늘의 시크릿 공략주 또 어떻게 힌트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시크릿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가짜냐 아니냐 그러는데 가짜일 수가 없는 게 회사를 다 공개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화학제품 제조업을 하는데 IT 소재하고 의학 소재 그리고 하나 그 폴리머 소재 그러니까 폴리머가 보통 그 태양전지 쪽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태양전지 쪽 관련주는 아닙니다, 사실. 근데 IT 쪽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이 그 큰 회사들이랑 거래하면서 공동 개발 활동을 통해서 신제품하고 새로운 적용 분야의 지속 확대 시장을 확대하고 있고요. 가장 큰 힌트는 예전에 반도체 포토 레지스트 관련주로 검색을 하시면 그중에 소형주 쪽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주로 돼 있으니까 이 종목은 반도체 포토 레지스트는 조회하시면 몇 종목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대신에 이제 오늘은 가격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이 700억대 종목이고요. 현재 가격대가 2,800원대 있습니다. 네, 가장 큰 힌트로 또 반도체 포토 레지스트 소형주라고 하니까요. 찾아보시다가 궁금하시면요.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이에요.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요. 종목 어떻게 좀 보내면 되나요? 라는 문의를 주셨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때요. 고민되시는 종목과 또 매수가, 보유 비중, 그리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글 남겨주시면 전략도 자세히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26번님입니다. HFR도 신청을 해주셨네요. 매수가가 36,600원, 보유 비중은 30%입니다.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 종목 관련해서 또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홍 프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홍 프로님, 이 종목 보유하고 있어도 될까요? 사실 제가 5G에 좀 어떻게 보면은 출연자 중에 되게 부정론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제 말대로 됐습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통신 장비라는 게 처음에 올랐을 때 그 KMW 설명드리면서 처음에 올랐을 때는 어떤 이슈 때문에 오르고 또 흑자 전환이 크게 되다 보니까 오른 건데 지금은 실질적인 매출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매출 총이익이 증가는 했는데 문제는 지금 통신 장비 개발 때문에 5G 개발비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줄은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가총액 자체 계산해 보면은 4,300억인데요. 종목이 현재 매출액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저평가 수준은 아니고 약간은 고평가 쪽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PER은 17배가 나오는데 문제는 매출 외형이 작다 보니까 그 부분을 향후 체크사항으로 보시고 이거는 제가 일부러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차트 위치는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 지금 차트로 보시면 말씀드린 자리를 한번 갔다 왔습니다. 4만 원 초반권을 얘기해 드렸는데 39,000원 초반까지만 갔다 온 건데 재상승하면 1차적으로는 38,000원 이상 가면 저는 그 자리에서 조금 비중 관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급을 좀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간이 거의
4월 중순부터 지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외국인도 지금 매수보다는 매도가 훨씬 많으니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아직은 상승 기조로 확실하게 턴하지 않았다. 수급도 약간은 지금 꼬여 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39,000원까지 가면 비중 10%만 남기시고 전량 차익하시고요. 혹시라도 급등하면 41,0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 단 하단이 34,0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31,000원까지 내려가면 거의 15% 이상 손실이 되니까 그 가격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들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또 5G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뭐 중국 양회에서는 반도체보다 뭐 5G, 뭐 AA 집중 소비 촉진책을 놓겠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5G 관련해서 또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러면 차트가 지금 이제 실적 부분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자세히 시장을 살펴보시면 전파 기지국이나 IG 비전이 올라가는 IG 비전이 왜 올라가겠습니까? 그게 정부 정책 중에 그 전 국민이 와이파이 되기를 바란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 관련주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쪽은 되게 괜찮습니다. 왜냐?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지금 저는 확실하게 정부에서 코멘트를 하지 않으면 실적별로 종목별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HFR은 그나마 좀 움직임이 괜찮은데 기존에 이제 종목 중에 지금 KMW랑 그쪽을 보시면 상당히 그렇게 좀 저희가 볼 때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차트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 중국에서 푸시한다고 해도 저희가 지금 문제는 미국하고의 관계도 있고 미중의 또 어떤 그런 무역 분쟁이 또 나면 분명히 그러니까 원래 지금 중국 5G 관련주 중에 RFHI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거 차트 보시면 지금 상당히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반등 구간으로 보셔야지 고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가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반등 정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성장주로 매매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점은 참고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점도 꼭 참고해서 매매할 때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투하세요. 다음으로는 0343번님입니다. 원익 IPS 신청을 해주셨네요. 매수가가 36,000원,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홍프로님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약간은 좀 손실권에 계시네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좀 어떻게 볼까요? 제가 사실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QNC가 오늘 엄청 급등하고 IPS는 왜 그러냐면 지금 자리를 보시면 아직은 고가가 조금 남아있는데 IPS는 조금 정고점 근처고 QNC는 올라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조정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사실 거의 연매출 올해 예상치가 1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IPS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그쪽 관련주고 고평가도 아닙니다. 올해로 따지면 만약에 영업이익이 1,500억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그때는 저평가로 거의 들어가는 부분인데 워낙 삼성 관련주로 뛰어난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회사 잠깐 말씀드리면 원익 종목 중에 이제 뭐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쪽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서는 거의 탑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잠깐 수급을 보시면 개인하고 이상하게 외국인이 매도를 합니다. 기관은 매수를 합니다. 근데 개인 기관 외국인이 하단에서 매수 그러니까 공략하신 분들은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하단이 지금 23,000원인데 35,000원이면 거의 10,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언덕을 넘어가야 되는 구간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시청자분 20% 같으면 저는 조금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를 38,000원을 제시해드리고 최종 목표가는 사실 4만 원 정도를 보는데 2분기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그 부분은 2분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강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기관하고 외국인의 수급도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점은 꼭 체크하시고요. 대신에 하단에 33,000원 초반권이 깨지면 좀 종목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0343번님 수급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세요. 다음으로는 5147번님의 한창재지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2,355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목표가 부탁드려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목표가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홍프로님 이야기 좀 해주시죠.
사실 그 백판지 제조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코로나19 때문에 골판지 쪽이 많이 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택배 상자를 싸야 되다 보니까 근데 한창제지 같은 경우는 약간은 또 정치주 성격도 들어가 있고 좀 복잡합니다, 공학적으로. 근데 이제 사실 제지 업계들은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비용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가 공장 가동 중단이 돼 있었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조금 좀 최근에 당연히 공장 가동 중단되면 매출액이 줄어들고 영업이익도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차트로 보시면 위치상에 크게 부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차트 위치에서는 화살표가 나와 있는 게 지금 약간은 상승 힌트를 드리는 화살표인데 1차 목표가를 1차적으로는 낮게 잡지는 않겠습니다. 2,600원대 이상을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세력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튀면은 강하게 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내려온 건지 아니면 상승을 내려온 건지 사실 내려올 자리는 맞았습니다. 기존에 고가 갔다가 돌파 못하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지금 분봉 보시면 조금 준비하는 모양새가 보입니다. 하단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조금 답답합니다. 이평이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목표가를 2,600원대를 제시해 드리고요. 돌파가 되면은 위로 2,900원대 초반권까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하단을 사실 설정해 드리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구간에서는 2,100원 이탈하면 비중 관리하시는 걸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로는 2,600원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7735번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조이시티 가지고 계시네요.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비중 확대 더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문의를 주셨는데 주가는 빠지지만 이분은 또 수익권에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홍프로님, 비중 조금 더 늘려도 될까요? 비중은 좀 늘리는 거는 자제를. 왜냐하면 이게 제가 그 추천주로 공개 추천주로 했던 종목인데 맞아요. 근데 지금 좀 애매한 게 모바일 쪽 관련해서 어떤 회사 코멘트는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흑자 전환 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흐름은 괜찮았는데 지금 게임주는 일단 제가 시가총액가 가지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게임주 같은 경우는 NC나 워낙 대장주들이 있고 지금 최근에는 이제 어제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중국 판호 문제가 일단은 만약에 그게 돌파가 된다면 또 향후에 이슈도 클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종목 선택은 잘하신 것 같은데 이제 블레스 모바일이 지금 되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최근에 넥슨에서 나온 카트라이더가 지금 거의 1등이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 어제.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요. 조금은 기관 수급,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겠습니다. 매도가 역시 2, 3일 전부터 조금 나옵니다. 근데 강한 매도는 아닌데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이틀 전에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기관하고. 근데 최근에는 지금 매도세는 조금 줄었는데 개인도 차익 매물이 나온 겁니다. 고가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현재는 고가 간 다음에 약간은 눌림이 나올 자리가 맞습니다. 전고점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근데 12,000원 초반권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지금 30분 보시더라도 현재 구간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로 갔을 때 14,000원대 돌파되나 보시고 윗고가 그러니까 위로 말씀드리면 15,000원대 초반권까지 노리시고요. 대신에 종가로 12,800원 이탈하면 매도했다가 다시 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종목 선택이 좋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비중 확대는 조금 더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다시 한번 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되느냐?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종목 또 고민되는 종목 있으시다면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은밀하지만 또 비밀스럽게 여러분에게 시크릿 공략주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니까요. 시크릿 공략주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비밀스럽지만 수익률 많이 낼 수 있는 공략주 보내드리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서 많이 문자 보내주세요.
네, 이어서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1562번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매수가는 35,600원, 보유 비중 10%입니다. 목표가 얼마 잡으면 될까요? 라고 간단한 또 문의를 주셨는데요. 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목표가 또 얼마나 또 높게 잡아야 될지 아니면 낮게 잡아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홍 프로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홍 프로님,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2차 전지 설명 드릴 때 이제 소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어제 그래가지고 전고체 관련 설명을 잠깐 최근에 드렸는데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는 옛날엔 FPCB 쪽 소재 만들다가 반도체 패킹 쪽 관련 하다가 지금은 디스플레이인데 이제 OLED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OLED 소재를 개발하는 회사로서는 되게 괜찮은 기업입니다. 이녹스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오래된 회사고요. 그리고 대주주가 이녹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녹스 첨단 소재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소재 관련주가 이제 개발이 돼서 어떤 화랑기가 돼야 이제 급증하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를 하시고요. 잠깐 수급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바닥에서 매수하신 부분이라서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제 말대로 기관이 연일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 매도세가 좀 많고 외국인은 최근에 이제 일주일 정도 매도하다가 좀 멈춘 부분, 그리고 개인들은 계속 매수를 했는데 차트 보시면은 1차적으로는 4만 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4만 원이 돌파가 되면은 제가 이제 조금 난해한 가격대가 4만 4천 원대 가시면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 4만 4천 원 가면은 좀 조절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종가로 만약에 36,500원이 이탈하면 전략 매도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1562번님, OLED 소재 개발 회사로는 괜찮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그럼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이수화학 신청을 해주셨네요. 12,350원, 그리고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매수한 지 좀 됐는데 홍프로님 진단해 주세요 이라고 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손실권에 좀 계시네요.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궁금합니다. 홍프로님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한 2주인가 3주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슈를 좀 못 받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가 이제 화학이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화학이면 뭐 대부분 이제 뭐 플라스틱이나 그런 쪽이었는데 지금은 화학 회사들이 대부분 의학 사업이 하나씩 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에서 뽑아내는 뭐 그런 쪽에 관련인데 이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건설, 석유, 의학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최근에 유가 기억이 나시죠? 제가 하단에서 일단 올라오면 올라오긴 하는데 저는 이제 많이 올라오면 40달러 이상은 기대를 안 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30달러까지는 올라왔는데 현재 문제는 위치상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위로 매수가 이상 가면은 제가 매도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위로 또 매도 전략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262번님이 신청해 주신 한국전자 인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비중은 40%고요. 매수가는 1,450원. 목표가 얼마쯤 팔면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도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도 바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가지고. 감기 걸리셨나 봐요. 아니요, 사리가 들어서. 아, 그러셨어요? 예. 지금 최근에 이슈가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 때문에 보안 관련주로 올랐는데 거의 탑 기업입니다. 한국전자 인증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거의 확정될 걸로 예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받고 있고요.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정부에서 확정을 져버리면 종목들이 이게 회사가 사실 저평가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회사는 되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국전자 인증이 거의 독점시하다 하던 사업이라서 공인인증이 저희가 이제 아나운서님이랑 저랑 인터넷 뱅킹하면 공인인증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맨날 짜증내는 게 이제 액티브 X라고 이렇게 뜨는 화면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 거의 없앤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전자 인증으로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치상은 상단까지 갈 것 같은데 이분 매수가가 조금 의아시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1,400원이면 아마도 지금 2018년도 고점인데 매수가가 체크가 맞는 거로 본다면 현재 추세상은 위로 보면은 고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은 8,500원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40% 같으면 8,400원까지는 일단 도전해 볼 수 있는데 단 정부에서 공인인증서 폐지 확정이 나오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종목이 그 뉴스 노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려오면 그때는 시간이 또 엄청 걸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제가 이제 최종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는 거는 8,400원 돌파 부분에서 윗고점인 9,000원대까지만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대신에 지금 만약에 2018년 매수 같으면 손절을 안 하신 거니까 하단으로 내려오면 6,100원대 이탈하면 전략 매도 전략인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스 확정될 때까지 해서 매수가까지 간다면 전략 매도인데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262번님 관련된 뉴스도 계속해서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으로 1174번님입니다. 위데일리 왕팬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알파홀딩스 신청해 주셨어요. 비중은 45% 그리고 매수가는 5,620원에 매입했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현재 좀 손실 보고 계셔서 복구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홍프로님께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죠. 홍프로님 좀 이 종목은 어떻게 복구를 할까요? 사실 종목을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반도체 업체인데 이제 시장에서 약간은 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슈가 하나가 확 붙는 게 좋습니다. 테마 형성되는 게 좋고 그리고 실적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인터류킨 치료제라는 바이오 사업도 하나 추가로 넣은 것 같은데 그게 저는 어차피 이 정도 매출이면 보시면 지금 현재 매출을 잠깐 확인해 보시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튀어나온다고 한다면 호재받아서 확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지금 흑자 전환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보이긴 하는데 과연 1분기 때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시총이 지금 전일가로 900억이니까 저평가도 아니고 지금 3개년 적자고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하단에서 보시면은 지금 사실 저희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은데 거래량도 오늘은 좀 좋습니다. 좀 들어오니까 참고하시고 대신에 목표가 일자를 6,300원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6,200원대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이 수익 내시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시청자분 매수가가 넘어가야 종목이 탄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위로 보시면은 그래서 6,200원, 아주 강한 상승 시에는 6,600원대, 그리고 하단으로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4,9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단으로 내려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재무제표도 또 확인해 보시고요. 수급도 다시금 점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시크릿 공략주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인지 드릴게요.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은밀하지만 비밀스럽지만 수익률 많이 낼 수 있는 시크릿 공략주 알려드릴게요. 오늘 종목은 큰 힌트도 드렸는데요. 궁금하시다면 문자 바로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까요? 7718번님입니다. 네오비즈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매수가가 22,000원,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매도 시기 놓친 것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또 수익권에 계시네요. 다시 한번 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은 언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매도 또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게임주 중에는 좋게 봤는데 제가 조이시티랑 조율하다가 그때 놓쳐서 좀 안타까운 종목인데 이제 일반인들이 얘기하면 피망, 옛날 고스톱하고 포카하고 그거 되게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유료 아이템을 잘 팔아가지고 자체 게임이다 보니까 어디에 로열티 주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괜찮은 수익이 나고 또 한편으로는 올해 이제 영업이익이 최대치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아마 대부분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계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고스톱으로 한 게임씩 치시지 않았을까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는데 실적 개선이 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현재 구간상은 지금 차트상은 조금 타이밍 놓치신 게 맞습니다. 25,000원 구간이면 사실 매도를 어느 정도 하시고 대응하셨어야 하고요. 위치로 보시면은 잠깐 일단 수급 확인하면 기관이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이 들어온 건데 주봉으로 보시면은 목표가 설정을 하시는 게 지금 좀 애매한 게 전고점이 27,000원대긴 한데 일단은 제시를 좀 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위로 24,000원대 이상 가면은 상방향을 보면서 나머지를 가지고 대응을 하시고요. 대신에 현재 구간에서 문제가 매수가가 22,000원이다 보니까 22,500원 이탈하면 지금 매수가 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대신에 최종 매도가는 25,000원 넘어가면 26,000원대까지 설정을 해드릴 테니까 지금 왜냐하면 매수가가 되게 어중간합니다. 위치가. 그러니까 위로 24,000원이 돌파가 되면 26,000원 보시면서 차익하시고요. 대신에 22,500원대가 깨지면 지금 문제가 생기니까 22,400원 만약에 이탈하면 전량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또 전략자 주셨으니까요.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다음으로는 3681번님 신청해 주신 종목이 다날이네요. 매수가는 4,360원, 보유 비중은 10%입니다. 이 종목 현재 좀 주가가 빠지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좀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홍 프로님? 사실 전자결제라서 괜찮았는데 문제가 종목이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세력성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 사이버 결제, NHN 사이버 결제하고 저희가 보는 게 이제 KG 이니시스 종목을 한 두세 개로 보면 5개 정도 되는데 이제 다날이 그중에 제일 작은데 문제는 다른 종목 대비는 되게 매출 성장세가 적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확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500억이다 보니까 기간 수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기간 수급 잠깐 보시면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매매 안 하는 날도 있고 외국인은 매도하다 매수세로 바뀌긴 했는데 최근 모습을 보시면 투신하고 기타 금융이 지금 사모펀드하고 보시면 엄청난 물량이 나왔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차트 위치상은 지금 1차적으로는 시청자분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고 지금 하단을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3,800원 이탈하면 일단 손절 가격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위로 올라가려면 지금 4,200원이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참고하셨다가 상단 목표가를 4,550원으로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4,55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종목 상담 못 받으신 분들은 내일 바로바로 또 일찍 남겨주시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일정 있는 공인인증서 폐지 수혜주 그리고 또 OEM 허용, 주류 규제 대폭 완화 등으로 주류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참고하셔서 막판까지 성공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